1950년대의 조국서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봉용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당의 응대한 농촌혁명 강령이 자랑찬 현실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속에 고성군 순학농장, 천내군 풍전농장, 향산군 태평농장 마을들의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농업근로자들의 편의 보장에 부합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문화주택들에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애민의 세계가 뜨겁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유적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고성군 순학농장 서재지 마을에 희한한 새 살림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세월에 좋은 집에서 살면서 자식들과 손자들을 고마운 이 운동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시어머니, 시형, 우리까지 해서 세 세대나 살림집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농장 가정이 이렇듯 훌륭한 집을 한날 한시에 받았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농사도 더 잘해서 고마운 이 운동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운동을 전하며 천내군 풍전농장 서재지 마을에도 우리식 문명 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 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됐습니다. 일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 집들이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꿈에서만 그려보던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 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면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향산군 태평농장 제4작업반 마을에도 농촌 고유의 특색이 뚜렷이 살아나면서도 사회주의 문명이 웅축된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훌륭하게 건설된 새 집들의 보금자리를 편 농장원들은 당의 운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아주 답답하게 해서 모란봉에 손자 손녀를 데리고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렇게 밥이랑 잘 안 먹고. 그럼 폭염 때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의료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소화기계통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통 질병의 증상들을 본다면 열락이라든가 맥없기, 입맛없기 이런 것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기우기와 그리고 탈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나래 시간을 가장 더운 시간인 12시부터 15시를 피하고 서늘한 때를 정해야 되며 혹시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모자와 색안경을 비롯한 해가림 수단들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체중 킬로그램당 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박과 참외, 토마토, 배아 같은 남새와 과일로 즙 같은 천연 음료를 만들어 마시게 하거나 초음료도 마시게 함으로써 수분과 전해질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3살 미만 어린이들은 대체로 500 내지 1000ml 정도 마실 수 있고 3살 이상의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1000ml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찬 음료나 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이게 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의 분비도 적어져서 소화 불량이라든지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들은 피부가 윤하기 때문에 땀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자주 시키며 이때 2% 정도의 연한 소금물을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때 어린이들 속에서 열이 난다고 하여 가정들에서 항생제나 해열제 등 약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의사와 상담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달에 들어와 아시아 지역에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간 인디아와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비로 큰 물과 산사태가 나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와 큰 물, 건물 붕괴로 근 1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수도 뉴델리에서 지하철도의 운영이 중지되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일부 지역의 거리들에서 물이 사람들의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연연이 없는 강한 폭우로 여러 명이 죽고 하부 구조들이 파괴됐습니다. 충경시 만주구에서 1만 6,8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못쓰게 됐으며 수십여 칸의 산림방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일본 규슈에서도 전례 없는 큰 물이나 42만여 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청은 지금같이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세계적 범위에서 큰 물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베니아에서 진행된 2023년 세계 탁구직업연맹 류블리아나 탁구 강자 경기 대회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투룰수 모레가드 선수와 중국의 왕초음 선수 사이에 진행된 남자 단식 준준 결승 경기입니다. 현재 나이가 22살인 중국의 왕초음 선수는 올해까지 9년째로 직업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왕초음 선수는 현재 세계 탁구 순위 1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중국의 왕초음 선수가 스웨덴의 모레가드 선수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진몽 선수와 로마니아의 베르나데테 스초쿠스 선수 사이에 진행된 여자 단식 준준 결승 경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진몽 선수는 현재 세계 여자 탁구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몽 선수의 경기 특징을 보면 바로 치기와 외로 치기가 강한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3대 1로 중국의 진몽 선수가 로마니아의 스초쿠스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자 단식 준결승 경기입니다. 경기는 브라질의 우고 깔데라노 선수와 중국의 번진동 선수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남자 탁구 순위 2위에 있는 중국의 번진동 선수는 경기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실력이 강한 선수로서 중국 국가 탁구 대표팀에서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깔데라노 선수 역시 국제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로서 경기 속도가 빠르고 육체적 준비도 좋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중국의 번진동 선수가 3대 2로 브라질의 깔데라노 선수를 이겨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왕만욱 선수와 선용사 선수 사이에 진행된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입니다. 올해 나이가 22살인 선용사 선수는 중국 국가종합팀의 핵심 선수로서 현재 세계 여자 탁구 순위 1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 특징을 보면 선용사 선수는 공격력이 매우 강하며 왕만욱 선수는 외로치기가 위력합니다. 경기에서는 선용사 선수가 3대 0으로 왕만욱 선수를 이겨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 신의주, 신양, 상원과 토산, 패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흐렸거나 안개가 낀 후 개었습니다. 평양시와 함경북도, 량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매우 짙은 안개가 꼈고 특히 김책에서는 어제 14시부터 오늘 15시까지 지속적으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중부 내륙,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인 폭염이 나타났고 특히 벽동에서는 35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 지구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 해겠습니다. 내일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룩해 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자강도,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증산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아침 한때 흐리거나 연한 안개가 끼면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겠고 특히 강동과 벽동, 우시, 여독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 내지 37도로 높아져서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가림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같이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여독 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이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함경남북도 바닷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량강도와 동해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고 특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23일이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